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스케치 점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제가 점 관련 메뉴바를 밖으로 빼놨습니다. 점 관련 메뉴는 총 5개입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죠? 여러 개의 점을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그냥 이렇게 마우스 연적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한 위치에 점을 찍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쪽에 올라가서 보시면 점 좌표라고 되어 있죠? 점 좌표는 H와 V로 되어 있습니다. H는 수평이고 V는 수직 좌표입니다. H 방향에 선택을 해주시고 3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탭 키를 눌러주시면 옆으로 이동하죠. 거기에 똑같이 30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칩니다. 그러면 H 방향으로 30mm 그리고 V 방향으로 30mm 간 곳에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H 방향을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30을 입력합니다. 마이너스가 방향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탭키를 눌러주시고 V에서 마이너스 30을 입력해주고 엔터키를 칩니다. 그랬더니 원점 대비 마이너스 방향에 이렇게 점이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좌표를 이용해서 점을 찍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찍은 점들을 지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좌표를 사용한 점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점 정의라는 창이 하나 뜨고 데카르트 좌표라고 되어 있죠? H와 V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H가 여기 있고 V가 여기 있죠? 이쪽 해당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먼저 H 방향으로 20을 움직이게 값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V 방향으로 똑같이 20mm를 입력해 보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H와 V 방향으로 각각 20mm 떨어진 곳에 점을 하나 찍어줬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점을 가만히 보시면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죠. 색깔이 주황색입니다. 선택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경우에 다시 좌표를 사용해서 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서 이 점을 선택을 끈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바탕화면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했기 때문에 점이 주황색에서 그냥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좌표를 사용한 점을 한 번 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H 방향으로 10mm 그리고 V 방향으로 10mm 이동할 수 있게 값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10mm, 10mm 이동한 곳에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졌죠. 그런데 이 점이 주황색입니다. 선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제가 주황색과 흰색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번엔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좌표를 사용한 점입니다.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값을 5를 입력하고 H에 5죠. 그리고 V 방향으로도 5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조금 전에 선택되어 있었던, 확대를 시켜볼까요? 조금 전에 선택이 되어 있었던 10mm, 10mm 간 위치에 있었던 주황색 점, 그 점을 중심으로 5mm, 5mm 간 곳에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그리고 찍힌 점도 주황색입니다.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좌표를 사용한 점은 이렇게 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황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값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하는 좌표가 제일 마지막에 찍힌 이 주황색 점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7mm 또 7mm를 입력해서 H와 V 값을 각각 7mm로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조금 전에 5mm, 5mm 떨어졌던 곳에 있었던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7mm, 7mm 이동한 곳에 점을 찍어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점을 찍고 싶으시면 바탕화면을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셔서 이런 선택을 꺼주셔야 됩니다. 꺼주신 상태에서 좌표를 사용한 점을 활용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원점에서 점이 찍히게 됩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업한 것을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다음 점 기능은 등거리 점입니다. 등거리 점은 직선이라든가 곡선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곡선도 하나 그려줘야 되겠죠. 자, 곡선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과 곡선의 등거리니까 같은 거리로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올라가셔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직선을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새 점 하면서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5를 입력하게 되면 5개의 점이 찍히게 됩니다. 자, 5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을 찍었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곡선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곡선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점을 몇 개 찍을 거냐면요, 8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8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점을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제 충분히 감이 잡히시죠? 기능이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 2개를 선택하고 지워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점입니다. 교점은 서로 만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직선을 제가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겹치게 직선을 하나 더 그리고요. 살짝 띄워서 직선을 또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도 하나 그려 볼까요? 이렇게 직선을 그려 놨습니다. 곡선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곡선은 직선과 겹치게 하나를 그렸고요. 또 약간 떨어뜨려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려 놨는데요. 교점이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요소와 교차될 요소 세트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나오거든요. 먼저 여기 보시면 2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죠. 이럴 경우에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안되고요. 선을 하나 클릭하시고 그리고 지나가는 선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에 점이 하나 찍히게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직선 하나 선택하고 곡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교점 부분에 서로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점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다르게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번에는 여기 하나의 직선을 선택하고 그리고 떨어져 있지만 위쪽에 있는 이 직선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떨어져 있는 선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이번엔 약간 경사지게 지나가는 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2개의 선이 가상으로 교차하는 부분도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의 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만나는 곳에 점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직선과 곡선도 가능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선을 선택하고 곡선을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지금 보시면 곡선과 직선은 그 위치를 잡을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찍었던 직선과 곡선은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했는데요. 직선은 가상 교차점도 가능하지만 직선과 곡선은 가상 부분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작업한 것을 선택해서 지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션 점입니다. 프로젝션 점은 투영점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먼저 원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곡선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원과 곡선을 하나 그렸는데요. 처음에 누르기로 작성된 점 있죠? 점을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띄엄띄엄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임의로 제가 점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이 점을 가지고 프로젝션 점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이콘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상태줄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또 다른 요소에 프로젝트 될 요소 세트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먼저 점을 선택합니다. 위쪽에 점이 있죠. 자, 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바깥쪽에 있는 점과 이 원의 센터 부분 있죠. 그것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라인을 끊고 그것과 직각이 되는 위치에 이렇게 점을 찍어 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점을 선택하고 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각으로 선을 그려주는 것을 법선이라고 하는데요. 법선을 표시해 주면서 그 법선과 만나는 곳에 점을 찍어 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곡선에도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선택하고 곡선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을 표시해 주면서 그 부분에 점을 찍어 줍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점을 선택하고 곡선을 선택합니다. 또 점을 선택하고 곡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프로젝션을 찾을 수 없음이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이것과 직각이 되게 어떤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 위치가 아마 이 곡선을 벗어난 상태일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왼쪽편에 있는 것은 어떨까요? 점을 선택하고 곡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안쪽으로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 주면서 점을 하나 찍어 주게 됩니다. 프로젝션 점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